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비트마인이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냥 단순한 하나의 증자였을까요? 아니면 이더리움 슈퍼사이클을 노린 비트마인의 초강수였을까요? 일각에서는 주주가치가 희석이 된다고 엄청난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비트마인의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마인을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마인조차도 이 자금 유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천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초보자와 고수의 차이점인 겁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5% 전략, 그 빅픽처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증자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샅샅이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이 보도 내용은요 비트마인이 9월 22일 날 발표한 다이렉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직접 증자에 관한 보도 자료인데요. 자, 먼저 이 다이렉트 오퍼링, 이 직접 증자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증자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서 이를 기관 투자자나 특정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즉 우리가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는 거랑은 좀 다르게요. 투자자들은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비트마인은 이번 직접 증자를 통해서 보통주와 워런트 이렇게 두 가지를 발행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보통주랑 워런트 두 가지도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보통주는 말 그대로 그냥 흔한 주식이죠. 우리가 핸드폰 앱에서 사고 파는 그 주식시장에 있는 그 주식이요. 그래서 어떠한 투자자든지 보통주를 매수를 하면요 곧바로 그 회사의 주주가 되고 주가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나 손실을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워런트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옵션이랑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옵션과 워런트 사이에는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옵션은요 우리가 그냥 방금 제가 보통주 설명드린 것 같이요 그냥 보통의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워런트는요 그 회사가 직접 발행한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워런트를 행사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회사로는 현금이 유입되게 되는 겁니다. 비트마인이 보통주와 워런트를 함께 발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트마인은 보통주를 건넴으로써 투자자가 지금 당장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 거고, 워런트까지 보통주에 포함을 시켜서 발행을 함으로써 미래 주가 상승 시에 추가 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준 거죠. 즉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동시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 식당에 가서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했는데요, 식당에서 다음에도 또 할인받고 오세요 라는 식으로 보너스 쿠폰까지 챙겨준 셈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또 리스크 측면에서 보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왜냐면 주가가 오르면요 워런트를 행사해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워런트는 그냥 행사를 하지 않고 보통주만 보유하면서 최소한의 지분만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걸 이렇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다 투자자들한테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비트마인 회사한테는 뭐가 좋은 거야? 라는 식의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의 자금 조달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비트마인은요 이번 직접 증자를 통해서 지금 당장 보통주 발행으로 약 3억 6,500만 달러를 확보했어요. 좋은 거죠. 여기에다가요 나중에 워런트가 실제로 행사가 되게 되면 추가로 최대 9억 1,3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더 좋은 거죠. 즉 한 번에 3.6억 달러 플러스 9억 달러 총 약 한 12억 달러 이상의 잠재 자금 조달 효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실제 보도 자료를 보면요 비트마인은 522만 주의 보통주를 주당 70달러에 판매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당 2개의 워런트를 함께 부여를 했어요. 즉 보통주 하나를 사면은요 워런트 2개가 따라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아직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요 계속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건요 SEC의 퍼스펙투스라는 문서인데요, 퍼스펙투스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발행할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규정에 맞게 작성하는 문서예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돈을 모으려고 주식을 판다는데 회사 상황은 어떤지, 투자를 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투자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522만 주의 보통주 주를 발행했고 이걸 주당 70달러에 판매를 해서 회사가 약 3억 6,500만 달러를 조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아래 보시면 워런트라는 항목도 나와 있죠. 자, 이 워런트는 방금 말씀드린 보통주의 2배,
해당하는 1043만 개가 발행이 된 거고요. 이 워런트의 행사 가격은 87.5달러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혹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결국에 주식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려면요, 시간 싸움입니다. 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지실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같은 퍼스펙투스의 자료를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먼저 여기에 521만 7,715주의 보통주가 발행된 게 확인이 되죠. 이게 바로 이번 직접 증자를 통해서 실제로 시장에 새로 추가된 주식의 수입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이제 워런트가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워런트는 보통주의 2배인 1043만 5,430개죠. 즉 보통주 1개를 발행할 때 워런트 2개를 함께 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워런트의 만기는요, 2027년 3월 22일로 약 3년짜리 긴 만기를 가진 아주 안전한 옵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투자자들은 주가가 87.5달러를 넘어가면 이 워런트를 행사해서 추가 이익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Common Stock Outstanding Before Offering이라고 하는, 즉 증자 전 비트마인이 발행해 두었던 보통 주식 수는요, 2억 7,900만 주 정도가 됐었는데 증자 후에는 2억 9,500만 주로 늘어난다는 거죠. 즉 모든 워런트가 행사가 되면요, 발행 주식 총수는 약 2억 9,517만 주 정도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제가 좀 더 시각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비트마인은요, 이번 증자를 통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보통주와 워런트,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증자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 두 가지 다른 딜을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보통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주 구조는 단순해요. 비트마인은 아까 말씀드린 522만 주를 주당 70달러에 판매를 한 거고, 이를 통해서 3억 6,5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를 했다. 이 증자를 발행을 했을 당시의 주가는 61달러 정도였으니까요, 투자자들은요 61달러짜리 비트마인의 주식을 70달러에 산 셈이 된 거고요. 그 말은 약 14%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여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존의 비트마인 주주 입장에서는요, 명백하게 유리한 거래였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발행으로 인해서 비트마인에는 어떤 수혜가 있었을까요? 비트마인은요, 현금이 유입이 되면서 회사의 총 자산이 늘어나고 그 결과 주당 순 자산 가치가 높아지겠죠. 즉 기존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구조인 거죠. 간단하죠? 자, 이제 워런트를 한번 보죠.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번 증자에서 보통주 한 주를 산 투자자에게 2개의 워런트를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워런트는요 87.5달러의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즉 주가가 87.5달러에 가거나 혹은 그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이 2개의 워런트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 워런트 2개를 줬을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잠시만 다시 보통주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비트마인이 보통주를 70달러에 발행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시의 시장 종가가 61달러였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14%나 더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자들이 뭐 호구인가요? 그냥 비싸게만 살 리는 당연히 없겠죠. 자, 바로 이게 포인트인 건데요. 비트마인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죠. 만약 우리 주식을 지금 70달러에 사준다면 대신 선물을 얹어줄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선물로 제시한 게 바로 워런트 2개인 겁니다. 즉 투자자들이요, 당장은 61달러짜리를 70달러에 사면서 비싸게 들어오더라도 이들은 워런트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같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비트마인 주식이 100달러에 가면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그 100달러짜리 비트마인 주식을 사기 위해서 100달러를 지불을 해야 하지만, 이번 증자에 들어온 이 투자자들은요, 이 100달러짜리 한 주를 87.5달러만 내면 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정리를 해보자면 당장은 좀 비싸게 사지만 미래에 더 크게 먹을 기회도 같이 준다라는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증자를 통해서요, 저희 같은 기존 주주들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투자자들이 비트마인의 성장성을 굉장하게 높게 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70달러를 보통주를 사면서 87.5달러짜리 워런트까지 충분히 도달하겠다고 판단을 한 거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보통주와 워런트, 이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발행된 보통주 522만 주, 이거 70달러에 발행
발행이 되었으니까 비트마인이 조달한 자금은 3억 6,500만 달러. 그리고 워렌트는 2개라고 했죠. 보통주의 2배니까 522만 주 곱하기 2에서 총 1,043만 주. 이 모든 워렌트가 다 행사가 된다면 워렌트 행사 가격인 87.5달러 곱하기 1,043만 개를 해야겠죠. 그러면 총 약 9억 1,300만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번 증자로요. 비트마인의 최대 조달 금액은 약 12억 달러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결국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거래가, 이 증자가 과연 기존 주주들인 우리들한테 유리한 거래일까, 불리한 거래일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바로 워렌트가 행사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현재 워렌트가 발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다른 옵션이 걸려 있어요. 그건 바로 워렌트가 87.5달러에 도달을 했을 때 투자자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투자자들은 워렌트를 행사할 당시에 현금을 내고 주식을 받는 방식과 또 현금을 내지 않고 남은 차익만큼만 주식을 받는 방식, 이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미치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현금을 내는 방식과 또 현금을 내지 않는 방식을 하나씩 뜯어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현금 행사는요, 말 그대로 투자자가 워렌트를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87.5달러를 실제로 지불하고 신규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마인 주가가 100달러까지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투자자는요, 이 100달러짜리 비트마인 주식 하나를 87.5달러만 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당 12.5달러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즉 100달러짜리 주식을 87.5달러에 매수하면서요, 즉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시장가보다는 낮지만 약속된 87.5달러의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회사와 투자자 모두 약간 윈윈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현금이 없는 행사, 말 그대로 투자자가 현금을 내지 않으면서 주식을 사지 않고 그냥 차익만큼만 주식을 받겠다는 방식인데요.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비트마인 주식이요, 동일하게 100달러까지 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투자자가 가진 워렌트 행사 가격은 87.5달러니까 차익은 동일하게 12.5달러가 되겠죠. 이때 투자자는요, 100달러짜리 주식을 87.5달러를 내고 온전히 한 주를 받는 대신에 난 현금을 내지 않을 테니까 그 차익만큼만 주식으로 달라라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계산법은 간단하게 차익에서 현재 주가를 나누면 받을 수 있는 주식 비율인 0.125주가 나오게 되죠. 즉 이 투자자는요, 추가적인 현금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0.125주의 비트마인 주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을 쓰지 않고도 주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편리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비트마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워렌트를 행사함으로써 주식 수는 더 늘어났는데 현금 유입이 없으니까 사실상 순 자산 가치는 늘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 투자자는 받을 주식 수가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현금 부담이 없이 차익만큼의 주식을 챙길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이 있는 행사 방식과 현금이 없는 행사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더 시각적으로 쉽게 엑셀로 한번 봐보죠. 자, 먼저 현금으로 행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워렌트가 행사가 되기 전에 비트마인의 순 자산 가치는요, 약 102억 달러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워렌트가 행사된 경우를 한번 보죠. 기존에 비트마인에 발행이 되어 있었던 주식의 수는요, 약 2억 8,470만 주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워렌트 행사 개수와 그리고 워렌트의 행사 가격을 곱하면요, 총 유입되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아래 보시면 총 유입되는 현금은 9억 1,300만 달러가 조달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아까 그 공시로 잠깐 한 번만 더 돌아와 보면 여기 보니까요, 브로커 수수료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1.75%는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수수료 1.75%를 제하고 나서 보면 약 8억 9,700만 달러가 회사로 유입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는요, 약 1,043만 주인데요. 이를 기존 주식 수인 2억 8,400만 주에 더하면 최종적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총 수는 2억 9,500만 주가 된다는 거죠. 즉 워렌트 행사 전에 비트마인의 순 자산 가치는 101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됐는데, 행사 후에는요 8억 9,700만 달러가 추가 유입이 되면서 비트마인의 순 자산 가치는 결과적으로 110억 8천만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당 순 자산 가치는요, 워렌트를 행사하기 전에는 35.78달러였는데 행사 후에는 약 1.77달러가 상승을 해서 증자 이후의 순 자산 가치는요 37.55달러, 약 5% 정도가 증가를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요, 이
투자자들이 이 현금 행사를 함으로써 워렌트를 발행을 해주면 주주 가치가 상승한다는, 즉 주주에게 유리한 발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현금이 없는 행사 방식도 한번 알아보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이 방식은요, 투자자가 비트마인에 현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받겠다는 상황인 거예요. 즉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자산 유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고, 투자자는 더 적은 수의 주식만 받게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비트마인의 주식이요 10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때 투자자는 워렌트를 가짐으로써 87.5달러에 이 100달러짜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으니 당연히 워런트를 행사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투자자가 현금이 없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투자자는요, 현금을 내지 않고 차익만큼 줄어든 주식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산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가격인 100달러 그리고 워렌트 가격인 87.5달러를 100으로 나눠서, 즉 0.125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마인의 주식이 100달러에 갔다고 가정을 한 경우 워렌트 한 개당 0.125주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투자자들은요, 보통 주 한 주당 2개의 워렌트를 받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애초에 계약으로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투자자가 워렌트 2개를 행사를 하게 되면 0.125주 곱하기 1을 해서 총 0.25주의 비트마인 주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계산을 전체로 적용을 하면요, 신주 발행 주식수는 약 260만 주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최종 발행 주식수는요, 약 2억 8,700만 주로 행사 전에 기존 발행 주식수인 2억 8,470만 주에서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비트마인 주식이 150달러까지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요, 약 869만 주로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발행 주식수는 총 2억 9,300만 주 수준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NAV, 이 순자산가치죠. 워렌트 행사 전 기준으로 보면요, 비트마인의 순자산가치는 약 10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자산가치는 35.78달러였죠. 그런데 현금이 없는 워렌트가 행사가 되면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당 순자산가치는요, 약 32센트나 하락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금이 없는 행사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경우 회사에는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은 그대로인데 주식수만 늘어난다는 거고, 결국에 기존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당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주당 순자산가치는 32센트가 하락한 35.45달러가 된다는 거고, 변동률로 보면 0.91%의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요, 현금이 없는 행사 방식은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순자산가치가 줄어들고 주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실제로 주가가 80달러 아니면 150달러, 뭐 200달러까지 올려서 동일하게 계산을 해봐도요, 현금이 없는 행사 방식은 항상 주당가치 희석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현금 87.5달러를 내고 워렌트를 행사를 할 경우 회사로 현금이 유입이 되고 순자산가치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존에 있던 주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현금을 내지 않고 차익만큼만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요, 비트마인에 현금이 유입이 발생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순자산가치는 감소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같은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즉 똑같은 워렌트를 행사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금이 없는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이번 증자로 인해서 비트마인의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현금을 내고 워렌트를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사의 자산가치가 커지고 결국 주주들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투자자들은요, 분명히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주주가치가 희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할 건 뭐냐면요, 신규 주식이 발행이 되더라도 주당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고 현금 유입이 늘어나면 오히려 주주가치는 올라간다는 점이죠. 그리고 사실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이 없는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이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규제나 운영적인 리스크일 뿐이고요, 사실 이런 리스크가 전혀 없는 회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비트마인이 SEC 규정에 맞춰서 보고를 정말 성실하게 해내고 또 주주들과 잘 협의를 하면서 워렌트 행사 시점을 잘 관리를 한다면요, 큰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증자는 장기적으로 주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비트마인 투자 여정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